안녕하세요. 상권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출 성형 생산 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 경력의 생산 관리자가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지식부터 필요하고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사출 성형 생산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생산 관리자, 일반적으로 생산 관리자가 알아야 될 주요 관리 지표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도 필요하잖아요. 자, 디테일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관리를 했던 그런 양식 테이블도 함께 공유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업무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직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정리해 놓는 게 좋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사출 성형 생산 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전 지식.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력자로 이직을 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그리고 제가 관리했었던 그런 양식 테이블로 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생산이 뭔지는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생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생산이라는 것은 날생자에다 나을 산자예요. 그래서 산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모. 그게 이제 나을 산자입니다. 자,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냄.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아이나 새끼를 낳는 일에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자, 네이버 국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생산 관리라는 것은 매니지먼트, 생산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자,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능률화하고 생산력을 최고로 바르기 위하여 생산에 관하여 예측 계획 통제 따위를 하는 일이다. 자,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이 이제 가장 베이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포엠을 관리해서 QCD를 달성한 것. 지금 포엠 QCD 몰라도 됩니다. 자,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할 거니까요. 어쨌든 포엠을 관리하여 QCD를 달성하는 것이 생산 관리의 메인 테마입니다. 메인 테마. 자, 목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사출 성형 생산 관리 기본적인 사전 지식으로 가서, 자, 플라스틱. 자, 사출이니까요. 플라스틱은 열 또는 압력에 의해서 성형할 수 있는 유기물, 기반 고분자 물질, 그 혼합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자, 플라스틱의 어원은요, 그리스어의 플라티코스 그리고 라틴어의 플라티쿠스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성형할 수 있는 겉부집으로 조용히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성수지, 이 레진이라는 용어와 함께 흔히 혼용되어 사용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활용했고요. 자, 플라스틱 성형 종류에는 사출 성형, 압출 성형. 자, 압출 성형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일상에서 쓰는 빨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압출 성형, 그리고 압축 성형, 그리고 블로우 성형이 있습니다. 블로우 성형은 뭐 일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음료수 마실 때 워낙에 페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휴대폰, 가전, 화장품, 생활용품, 뭐 일상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출 성형 관리자는 요 자동차 쪽, 뭐 휴대폰, 가전, 화장품, 생활용품 쪽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자, 사출 성형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사출 성형의 3대 요소. 이 3대 요소가 있어야지 사출 성형물을 만들어내죠. 자, 사출 설비, 금형, 자, 수지라고 하죠. 레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진, 합성 수지. 자,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가시건 이직을 하시건 간에, 자, 사출 설비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해당 설비의 이력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비 이력 관리 대장이나 리스트, 뭐 회사마다 명칭이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리스트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형 관련해서는 금형 이력 관리 대장 확인을 하시고,
자, 입출고도 당연히 내 금형이 사용할 금형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형의 이력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수지 레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구매나 자재에서 이제 리스트를 관리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단가량이라든지 입고량이라든지 그러면 그 회사에 어떤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어떤 레진을 많이 사용하느냐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색상 사출 같은 경우에는 착색일지나 뭐 이런 리스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출 설비에는 분류를 할 때 있잖아요. 제어 동력으로 해서는 유압식이냐, 전동식이냐, 하이브리드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형체 방식은 터글식이냐, 지갑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출 방식으로 또 따지자면 인라인 스크류 방식, 플랜지 방식, 프리폴라 방식이 있습니다. 자, 사출 성형기 성능에 따라서는 또 일반 범용형, 그리고 정밀 절전형, 자, 초고속, 초정밀.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설비 관리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류, 유압 관리, 온조기 형판 등을 이제 관리를 하고요. 사출 관리, 쿠션량 관리, 조건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 이물 관리, 실내 온도 관리가 필요하죠. 제가 그 사출 성형 생산 관리를 하면서 보았던 메이커들이에요. 우진, LSM 트론, 동진유압, 하이티엔, 환학, 엥겔, 스미토모, 아오키. 자, 요거는 딱 일본풍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각 기술자들이 선호하는 그 설비들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았고요. 자, 금형 같은 경우에는 2단 그리고 3단이 있겠죠. 자, 2단 플레이트 금형 같은 경우는 제품과 게이트를 동시 추출하고요. 게이트 사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선과이라든지 전기대포를 이용하죠. 하트러너 같은 경우는 필요 없겠죠. 자, 3단 플레이트 금형 게이트를 먼저 추출하고 제품을 추출하는 거죠. 자, 게이트 사상 작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사출 금형에는 프레스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 금형, 고무 금형, 유리 금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용어, 스프로, 런너, 게이트. 자, 스프로 같은 경우는 금형의 입구부에 위치하여 가스와 용융된 수지를 런너 게이트를 통해 캐비티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자, 런너 같은 경우는 스프로와 게이트 사이에 용융 수지가 흐르는 길. 자, 요거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도 그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명도 잘 나와 있고. 자, 게이트, 런너의 종점이고, 캐비티에 있고.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산관리자는 여러 부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게이트 같은 경우는 런너의 종점이고 캐비티 입구인데 비제한 게이트가 있고 제한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비제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캐비티, 대형 성형품을 말하죠. 압력 손실이 적고 스프로 고화 시간이 늘어나면 사이클 타임이 길고 또한 잔류 용력이 남아 크랙 발생이 쉬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한 게이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이드 게이트, 오버랩 게이트, 팬 게이트, 필링 게이트, 디스크 게이트, 링 게이트, 탭 게이트, 핀포인트 게이트, सब머린 게이트, 터널 게이트라고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하실 때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죠. 게이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전부 다 검색해 보시면 그림으로 다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형 관리적 측면에서는 금형 예열, 금형 교환 후 시양산, 그리고 금형 온도 관리, 양산 온도 관리죠. 자, 냉각수, 금형, 금형 세척, 유지보수, 일주, 월간 유지보수 이런 리스트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산관리자가 직접 기계를 다루거나 금형을 다루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야, 금형 수입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금형 수입의 수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SWEP, 수입, 금형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금형 청소, 금형 수입. 보통은 이런 한글로 쓰잖아요. 우리가 금형 수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수입, 영어로 이제 SWEP,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금융관리자나 금융기술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금융수리 수정 같은 경우는 선반 미각기, 래핑, 와이어 커팅, 용접 선반 사상, 자, 용접 미각기, 뭐 이렇게 연마, 선마, 그리고 오링 교체,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제 의사소통 하겠죠.
금형 사고가 일어났거나 하면은 이제 제품을 생산을 못하는데 금형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는 먹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몰드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재질이 S45C나 S55C를 주로 이용을 하고요. 코어 칩 같은 경우에는 나크80이나 스타벅스를 이용을 합니다. 무조건 고가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스타벅스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측 고정부 캐비티 게이트를 이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측은 이제 작동부라고 해서 코어와 이젝터 핀, 흔히 밀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파팅 라인, 언더컷, QDM이라고 하는데 퀵 딜리버리 몰드라고 해서 공용 몰드 베이스를 활용하고 코어만 제작하는 것을 말하죠. 패밀리 몰드, 한 금형에 2개 이상의 다른 제품을 가공하는 것. 자, 체인 금형, 일명 뺑뺑이 금형이라고 합니다. 자, 화장품 사출 쪽에서, 화장품 케이스 사출 쪽에서 이거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몰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S45C하고 S55C를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나크80이나 스타벅스. 자, 이 내용도 넣어놨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수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 열 경화성 수지가 있는데, 자, ABS, PE, PP, POM, PET, SAN. 자, 이 내용을 영업사원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ABS가 뭐의 약자냐고. 고객이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ABS, 아크로드, 부타디엔, 스틸렌의 약자다. 자, 요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색상 차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알류와 마스터 배지를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쭉빙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원료하고 해서 배합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첨가제, 분산제, 대변방지제가 있고 세척제, 아사크린, 코라텍스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아사크린 고체고, 자, 코라텍스 같은 액체에 원료를 혼합을 합니다. 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메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이 원재료를 입고할 때 이 MSDS까지 같이 받기도 합니다. 업체한테. 자, 레진 관리, 레진 건조 관리, 소재별 건조 시간, 온도 관리, 그리고 설비 관리, 건조기, 드라이오퍼 등, 그리고 원료 입고 관리, 양산 원료 입고 사용 관리를 하죠. 자, 다음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출 성형을 하기 위해서 필수 4가지 데이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품 중량, 스프루 러너 중량, 캐비티, 사이클 타임. 그래야지 이제 생산 계획도 잡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원가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자재 소유 계획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사출 성형 필수 4가지 데이터. 자, 불량 유형. 이건 이제 품질 관리부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알아야겠죠. 그래서 품질 수익업사, 품질 이력 관리, 품질 불량 대책서 등등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품질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주로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발의.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일본식으로 해서 발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영어권에서는 플래시라고 합니다. 자, 쇼쇼시 미성형이에요. 그리고 싱크마크, 수축, 웰드라인, 크랙, 플로우마크, 제팅, 실버 스트릭이라고 해서 은줄, 자, 블랙 스트릭, 흑줄, 블랙 스팟, 흑점, 그리고 가스, 그리고 번 마크, 탄화 자국이라고 하죠. 자, 보이드, 기포. 자, 스트레이트 화이트닝이라고 해서 백화도 있습니다. 백화. 자, 요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용어를 알고 계셔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넣어봤고요. 자, 일반적인 이제 생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산 관리라 하면 이런 관리 지표들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이피션시, 효율성은요, 원가 절감하고 낭비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효율성. 생산 관리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그리고 임팩티브니스 같은 경우에, 효과성 같은 경우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해야 될 게 생산 관리의 주요 지표입니다. 자, 그것에 따라 이제 세분화적으로 이제 관리 지표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산 관리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떤 제조업체든 이 7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실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식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이제 실사로 온다. 그러면 요 7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한다면은 100점 100승입니다. 이것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업체하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PQCD MSI라고 해서요. P 같은 경우에는 productivity, 생산성을 말하고요. Q는 quality, 품질이죠. 자, C는 cost, 제조원가. 자, 이 내용을 하면은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생산이란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포엠을 관리하여 QCD를 달성하는 거. 자,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QCD가 이거예요. Quality, Cost, Delivery. 자, 납기. 결국 리드 타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가공 시간과 정체 시간 모두 포함한 게 리드 타임입니다. 자, M 같은 경우는 모랄, 사기. 이거는 주로 이제 근무 만족도, 이직률로 볼 수가 있겠죠. S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안전재해. 제조업체에서는 이 안전재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 재고는 곧 돈이에요. 얼마만큼 재고를 남기지 않고 불용자재들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봤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재고 관리를 잘 하는지 제공 회전일도 뭐 관리를 하고 하죠. 그래서 재고 반감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시면 100점 100승입니다. 자, 생산 관리 주요 데이터 핵심 관리 공식. 자, 설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 불량률, 설비 종합 효율. 자,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자, 곧 이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야지만이 이 KPI, 자, 내가 이제 월급을 더 받고 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요거를 관리해가지고 요것이 곧 KPI가 되겠죠. 자, 몇 프로까지 달성을 할 것이냐, 계획 적합성은 적합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양품률은 어디까지 올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주요 핵심 성과지표, 자, 이런 용어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생산 제조의 요소라고 하는데요. 포엠. 자, man, machine, material, method. 그래서 포엠이라고 해요. 즉, 사람, 종합 능률 분석 관리, 그리고 설비 종합 효율, 그리고 자재 수율 관리, 방법, 작업 표준과 표준 작업이 되겠죠. 자, 여기에 5M1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measurement, 측정 시스템, 그리고 environment 해가지고 환경. 5M1로 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포엠을 많이 얘기를 하죠. 포엠. 자, 여기에 해당 내용, 부족한 내용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이미 설비 종합 효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출 성형 금형의 형체력과 타입화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형이 내가 관리하는 사출 설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알아야지 생산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품의 이제 사양사가 나오고 수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느 기계에 넣을지 배대 계획을 어떻게 할지, 자,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죠. 타입화 간격이 뭔지, 형판 치수가 뭔지, 설치판 치수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형체력과 그리고 타입화 간격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금형에 이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비해 가지고 몇 호기에다가 배대 계획을 할지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스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온스라는 말, 형체력 이 톤수로도 얘기하지만 이 온스로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 4온스부터 이렇게 30온스까지 이렇게 온스로 해가지고 6온스면은 120톤에서 140톤을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자, 온스 한 번에 사출할 수 있는 최대 사출 용량을 말하고요. 형체력, 사출압에 대응하여 금형 파팅이 벌어지던 대로 대응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코어, 캐비티, 파팅 라인, 이거는 앞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관리했던 금형 설비 매칭 테이블입니다. 자, 어떤 제품이 어떤 호기에 배치가 됐었고 가장 제품 양산이 잘 됐던 최적 설비 2개 정도는 이렇게 잡아 주셔야 그걸로 이제
다음번 생산 계획을 짤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재질, 캐비티, 금형 사이즈, 요 정도. 이거랑 지금 금형 타입과 간격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금형 사이즈도 알고, 그리고 캐비티를 알고 하면은, 그리고 기본적인 이 조건표 있잖아요. 음,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로 해서 첨부를 해도 되고요. 자, 작업 표준 데이터로 이렇게 제품 중량, 스프롤 러너 중량, 캐비티, 사이클 타입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사출 생산 계획 잡을 때 하루에 일 생산량이 몇 개인지 쉽게 계산을 해서 이 만약에 5천 개를 생산하는데 며칠 동안 생산을 해야 되는지 몇 시간 동안 생산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한꺼번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이사항들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돼 가지고 사출 현장 관리자, 그러니까 어, 금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설비 조건 세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칼럼대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셔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제 누적이 돼 가지고 결국엔 자기의 자산이 될 겁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커벨 레진 현황. 그래서 뭐 LG 하나토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현대 EP까지 쭉 있는데, 그렇다면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사출 상용 관리자가 뭘 이렇게 레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품 양산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레진이 이제 사용화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원료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제조사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체 원료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나올 만한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 7635가 이제 사라졌어. 그러면 대체 원료를 SK의 J1210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롯데 원료에 이 804를 이용을 하든지 이거를 갖다가 시사출을 해서 또 고객한테 또 보여주고 인증을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진, 레진, 월별 입고량, 입고단가 테이블이죠. 자, 월별로 이제 입고단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해야겠죠. 자, 그리고 입고량도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원재료는 연평균 어느 정도의 입고량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것을 보다 보면 그 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주요 아이템이 뭔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균 입고 단가를 단순히 1년치를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최근 입고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최근. 자, 이렇게 1년치로 봤을 때는 10월, 11월, 12월이 되겠죠. 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70%, 25%, 5% 이렇게 해서 평균 입고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1년치를 갖다가 평균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최근 입고 단가를 갖다가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왜 만드느냐? 결국엔 이제 사출 원가 산출할 때 이게 원재료 단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사출원가 괴리감이 좀 덜하겠죠. 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어떤 재질을 주로 많이 쓰고 그런 것도, 그리고 어떤 그레이드를 쓰는지도 다 다르니까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사출 성형 생산관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관리 관계도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사출 성형 생산관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본은 이제 관계자 라포 형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라포라는 게 뭐 의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라는 프랑스에서 나온 용어고요.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상호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라포르라는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 사출 성형 생산 관리자는 영업 관리자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납기 조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구매 자재 관리자하고도 당연히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라든지 그것에 따른 이제 부자재도 원부자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내용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신제품이나 신작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개발자라든지 금융 개발 기술자, 금융 제작 기술자, 그리고 사출을 직접으로 이제 생산하는, 자, 금융을 올리고 성형 조건을 세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품질 관리자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서 각종 불량 유형의 대처 그리고 해결책 등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사주 생산 관리자가 알아야 될 사전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요 내용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좀 더 원활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상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